네.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요. 네. 뭐 보수 언론들도 나서가지고 아크로비스타로 가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초동에 그리고 네. 지난주 이제 이기용 칼럼도 동아일보 칼럼도 네.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오늘 아침 뭐 중앙일보 칼럼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국정 운영의 핵이 김건희 여사가 돼버렸어요. 네. 이 문제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특검도 해야 되고 너무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특히 인사개입과 관련해서는 네네.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도 또 네. 이제 일부 드러난 바도 있고 네네. 이번에 이제 박영선 총리설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설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 네네. 아닙니까? 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사 개입뿐만 아니라 네. 이 법치를 망가뜨리고 네. 그런 이것은 아마 저는 검찰 쿠데타라고 명백히 경고를 했고요. 예고를 했고 예. 또 검찰 쿠데타가 이루어졌고 네. 거기에는 언론이 굉장히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이고 협조자 역할을 했다. 네. 근데 이제 언론이 전혀 비판을 안 했잖아요. 네. 이제 와서 이제 김 여사 소환부터 네.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좀 뒷북이긴 하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이 맞다. 네. 네. 그래야 된다. 이것은 권력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고 네. 또 그렇게 해서 탄생된 권력이기 때문에 네. 있을 수 없는 권력이죠. 예. 그러니까 불법의 연장은 역시 불법적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불법을 덮기 위해서. 계속. 네네. 불법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국정을 회복하는 것은 그 수사부터 소환 조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부터가 협치의 출발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걸 꼭 정상화라고 해야 되겠죠. 정상화. 네. 정치 정상화의 출발은 국정의 정상화, 국정 정상화. 헌정 질서의 정상화. 네. 우리가 공정과 상식 뭐 이런 게 헌법에 배어 있다면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걸 회복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네. 일단 그리고 거부권을 이제 최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도 반드시 그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5월 초에 한 번, 또 5월 말에 한 번, 혹여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번의 이제 국회 본회의 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당은 정쟁이라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쟁은 그냥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을 없는 시비를 만드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너진 법치, 국법 질서의 회복, 이것에 대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을 정쟁이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유로 자꾸 해태라는 표현이 한 번도 소환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저는 지금 그 법률 특보 신설하는 법률 특보에 언급되는 법률 수석 이복현 금감원장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금감원장 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검찰이 주요 핵심 보직을 차지하는 건데 권력의 기관의 핵심 보직 또는 경제 권력의 핵심 보직 이 두 축이 부패를 엄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라든지 그죠? 정보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국정원에 검찰이 간다든지 또 이게 돈을 쥐고 있는 금감원에 또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이들은 국가가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지 알아요. 정확하게 검찰 세력들은 오래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 길목마다 길목을 보내서 지켰고 이제 자리를 그건 이제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거부권까지 행사를 했으니까. 그걸 그 사람을 빼가지고 이제 또 법률 특보, 법률 수석으로 앉혀놓고 이제 사후적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정권 심판을 세게 받음으로써 이제 국민이 거부를 했잖아요. 아이고 싶은 거죠. 다 전부 다. 더 이상 뭉갤 수가 없구나.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해충돌 사안이니까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마세요. 지휘권을 배제했어요. 제가 예. 그 사건에 있어서는. 네. 그럼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또 자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대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조직적인 명운이 걸린 사건인데 이것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네. 검찰이 바로 서느냐, 네. 아니면 계속 정권의 하수인 청부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느냐 기로에 있는 겁니다. 검찰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그다음에 대통령실, 뭐 여당,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파트는 검찰이다. 검찰이 국민들이 부여한 수사권,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별건으로 이제 논의가 필요하긴 한데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가 열어놨죠. 그러니까 이 수사 지휘에서 검찰총장 손떼게 했는데 지금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자기 편이라고 믿고 한다 한들 중앙지검장이 독자적으로 소환도 할 수 있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총장 말을 안 들어도 되게끔 이 사건은 그렇게 제가 지휘를 해놓은 거예요. 장관 시절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중앙지검장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해서 하면 되죠. 처리하면 되는 거네요. 검찰총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대통령실에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정신 차리시라. 이런 조언을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언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굉장히 쉽고 간명한 일인데 법대로 안 하니까 이번 마지막 찬스입니다. 찬스를 살려서 골든벨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검사님들. 마지막 찬스다. 골든벨을 울리시기 바랍니다, 검사님들. 이제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생 문제, 이해 충돌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내는 그런 영수회담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사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장 너무 민생이 어려우니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현금 살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대하는 게 이제 여당의 입장입니다. 현금 살포가 아니고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주면은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민생이 좀 숨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밑에서부터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민생이 말라버리면 이 정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순풍이라도 콩국수가 16,000원.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요. 2만 원까지 가야지 흡족할래나? 이를 좋아하니까 이 땡땡땡땡. 2,000원으로 좀 낮춰주면 좋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를 안 받게 된다면 그러면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정치권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이게 협치 모델로 만들 수 있겠냐. 영수회담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그래도 이번 면담을 통해서 뭔가 정치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더 큰 상황이거든요. 이게 깨질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미리 그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영수회담, 모범적인 영수회담의 기출 문제지를 대통령실이 보고 대통령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야당 대표가 들고 올 요구사항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예. 들어줄 수 있고 이거는 이렇게 답변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좀 풀어 보시길 저는 권합니다. 예. 킬러 네. 콘텐츠를 좀 공부를 하시고 네,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라. 네. 오늘 이 방송도 좀 들으시고 예, 직접 네. 좀 들으시고 네, 25만 원도 있고 또 민생에 대한 것, 네. 또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것 네. 이런 답을 해드려야지 예. 되겠구나. 아 이게 지난 그 총선에서 예. 국민들이 예. 또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구나. 네. 이런 공부를 미리 하셔야 예. 되는 거죠. 여기 답안지가 있습니다. 네. 답안지를 미리 드리니까 네. 예, 편의점 보시고 가시면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어머님이죠. 최은순 여사 가석방 심사가 네, 곧 네. 진행이 됩니다.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싸구려 티켓이었거든요. 싸구려 티켓.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 하고 이제 윤석 그 20년이죠. 예. 20년. 2020년. 예. 2월에 예. 그 최은순 여사에 대해서 그 사건이 네.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됐어요.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정부 지금 인권부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공소시효를 기다리고 예,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인권부라는 건 네.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거 검사들한테 네, 네. 인권 의식을 촉구하기 위해서 무리한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 인권 네. 침해하지 말라 하는 예. 하나의 내부 감찰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이거는 고소 사건이거든. 고소 사건. 예. 피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그냥 인권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거기 네. 묶어두는 겁니까? 그렇게 치면은 모든 사건은 인권 다 사건은. 다 글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네네. 이제 그 안 되겠다 이게 장관이 체크를 하고 있구나 예. 눈치를 채고 다시 그게 형사부로 넘어갔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네. 아주 싼 티켓을 끄는 예. 거죠. 그들끼리 검찰 조직 이기주의자들이 야. 자기 편 봐주기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사건의 본질은 네. 사기 사건이고요. 예. 네. 예. 그리고 사기 피해가 엄청난 큰 액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잔고 증명서 위조 행사 정도로 네. 끝난 거예요. 위조와 그 행사 정도로. 사실은 그거 말고도 여러 범행 의혹들이 굉장히 당연히 많이 있고.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정에 제출했으니까 예. 소송 사기도 같이 걸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판사가 물어봤죠. 예. 아 이거 왜 소송 사기는 빼먹었느냐. 예. 이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공판 검사한테 촉구를 했는데도 그냥 못 들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싼 티켓도 그렇게 해놓고서 뭉개고 있었죠. 네. 근데 나중에 제가 다시 징계 청구를 할 때 그날 동시에 이 장모에 대해서 잠자고 있었던 사건 중에 뭐냐 하면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이 있었어요. 요양병원. 맞아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의료 그 기관을 개설을 하고 그 국가 지원금을 먹어버린 거죠. 네. 수십억을. 그리고 그것을 공범들은 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핵심 공범 장모님만 기소도 안 된 채로. 그래서 징계 청구한 그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했어요. 네. 불구속으로. 네. 당연히 뭐 밑에 있는 검사들이 장모니까 영장 청구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지휘하는 이성윤 검사장이 이번에 당선이 됐죠. 네, 그분이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1심 유죄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같은 종씨 고등부장 판사가 무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법농단을 벌인 거죠. 검찰총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다 작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력 후보가 됐고 검찰 쿠데타가 성공했고 이걸 다 사법 세탁을 하는 중에 이제 딱 중간 선거에서 중간 평가에서 제동이 딱 걸린 거죠. 국민들이 심판을 내리신 거죠. 뒤늦게 알아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엄한 심판이 가야 되네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 받은 입장에서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네. 사실은 국민들이 네. 드린 셈이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네. 지금 사실 말씀 주신 내용을 다 합치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네. 감옥에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쿠데타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권 재민의 민주적 원리를 예. 교묘하게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군사 쿠데타 그러면 물리력이 동원돼서 쿠데타인 걸 국민들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 법 기술로 네. 그 주권 재민의 작동 원리를 멈추게 한 거니까 네.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 명백히 이건 예. 검찰 쿠데타인 겁니다. 검찰 쿠데타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쿠데타 세력이 집권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라서 네,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3년은 네. 너무 길다 이제 이런 네, 네. 슬로건을 걸고 지난 총선 뛰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년이 길다 하는 것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네. 보는 거죠. 예.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네. 국민이었어요. 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그런 결정적인 힘은 국민한테서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국민들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쭉 지켜보시다가.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마지막 찬스를 살려라라고 경고를 해드렸잖아요. 네. 네. 지금도 역시 예. 잘 못하면 그 국민 그 분노의 감정을 건드리면은 예. 어느 지점에서 폭발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정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폭탄이 시한폭탄이 네, 네. 째깍째깍 지금 가고 있는 있는 거지. 네, 네. 것이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지점에서 네.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알 네, 수가 네. 없다. 그걸 뭐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예, 예, 네. 예. 어느 지점이 트리거가 뭐가 될지 될지. 이미 많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이만큼 올라온 것을 그렇죠. 이번 예. 총선에서 표현을 한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